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케어 폐지 등 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이민자들이 노동력은 물론 경제적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는 인권법에 이민자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버팔로, 얼바니, 뉴욕시를 잇는 초대형 트레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최근 뉴욕시 서민 아파트 경쟁률이 900대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폐지되지만 더 싸고 좋은 건강보험이 제공될 것과 미국인 일자리 창출, 러시아 해킹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을 대하는 태도는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 러시아 해킹,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오바마 케어는 재앙이다, 곧바로 폐기될 것이고 동시에 대체 법안이 제안될 것이라며 더 싸고 좋은 건강보험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은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한다며 많은 공장들이 중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슈 였던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는 해킹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도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해킹의 무방비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트럼프의 사생활과 관련한 외설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며 비난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해서도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며 비용은 멕시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NN 기자를 향해 당신도 가짜라며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뉴욕시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민자들이 노동력은 물론 경제적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12일 이민자들의 뉴욕시 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150개 이상 국가 출신 3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시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것이고 뉴욕시 근로자의 46%에 달하는 것입니다. 외국 태생 이민자의 60에서 70%는 의료 및 보건, 요식업, 교통, 제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의료 제조업에는 85%가 외국 태생이었습니다. 간호사와 홈케어 서비스는 77%, 건설업 74%, 개인 서비스 슈퍼바이저와 미용사가 각각 74%를 차지했으며 운전사도 70%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하는 기계공이나 요식업에서 일하는 요리사, 보조사 등에서 이민자 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와 기술, 금융, 분석 등 고급 전문직에도 이민자들이 널리 분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연봉은 뉴욕시 전체 임금의 32%에 해당하는 1,00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뉴욕시 사업체의 절반 이상인 54%, 8만 3천 곳이 이민자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자 보호가 너무 과하다 싶으니 주정부들이 반기를 들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는 달리 연방정부의 이민자 홀대가 주정부 이민 강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인권법 보호 대상에 이민자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상원 의원은 최근 주택과 공공서비스 차별금지 조항에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뉴욕주 인권법에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강경 반이민 정책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이민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아나리스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아나리스 의원은 11일 보도된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들이 포위된 것과 같은 현 상황에서 이민자들에게 환영받고 보호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행 인권법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 조상과 성, 종교와 나이 등의 차별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민자라는 이유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팔로, 얼바니, 뉴욕시를 잇는 750마일 초대형 트레일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공원과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안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0일 2억 달러 규모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개발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버팔로와 얼바니, 뉴욕시를 잇는 750마일 길이의 산책로가 될 뿐 아니라 이어진 하나의 트레일을 이용해 주 전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는 물론 역사적 명소와 공원 등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트레일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까지 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개발이 완료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은 전역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큰 네트워크 트레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는 기존에 개발되고 있던 허드슨 리버밸리 그린웨이와 이리 커너웨이 트레일을 추가시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350마일 길이의 트레일은 72, 82, 196마일 등 총 3단계로 나누어 개발되고 첫 번째 구간을 위해서는 5,300만 달러의 예산 배정이 요구됐습니다. 프로젝트 완료는 2020년쯤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일을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앱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스테튼 아일랜드에 새 노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65세 이상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추첨을 통해 정해집니다. 스테이플턴 지역 베이스트릿에 위치하고 있는 새 노인 아파트에서 62세 이상 시니어들의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총 66가구로 스튜디오 3개와 원베드룸 41개 등 총 44가구이며 추첨을 통해 세입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난방과 가스비는 렌트에 포함되고 전기료만 각자 지불하면 됩니다. 스튜디오 렌트는 월 686달러로 연소득이 25,200달러에서 31,750달러 사이여야 하고 원베드룸은 월 737달러에 싱글은 25,983달러에서 31,750달러, 커플의 경우 26,983달러에서 36,250달러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기 원하면 베이스트리트 하우징 LP에 자신의 주소가 쓰여진 리턴 봉투를 보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서민 아파트 입주가 하늘의 별 따기임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서민 아파트 경쟁률이 900대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주택보전개발국과 소비자보호국이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아파트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158대 1이었던 서민아파트 경쟁률은 2014년 535대 1로 급상승했고 2015년에는 883대 1을 기록하면서 무려 5.5배나 높아졌습니다. 서민아파트 입주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말이 입증된 셈입니다. 서민아파트 지원자 수도 2014년 167만여 명에서 70%나 늘어나 2015년 284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2012년에 비해 62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어도 인터뷰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탈락의 가장 주된 원인은 지원자의 소득 정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지원자가 인터뷰에서 제출한 소득 자료가 신청 첫 단계에서 밝힌 소득과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크레딧 점수 문제도 흔한 탈락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낮은 크레딧 점수도 문제였지만 신용카드 등 재정상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 크레딧 점수 자체가 없는 지원자는 전체의 30%에 달했습니다. 수입과 크레딧뿐 아니라 그 밖에 개인정보 등도 거짓이 없어야 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의 직업 1위에 선정됐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이 커진 때문입니다.
시사주간지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11일 미국 최고의 직업 100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급여, 업무 스트레스, 수요, 성장세, 미래 전망과 생활 환경 등에 대한 노동통계국 자료를 종합해 선정한 최고의 직업 100개를 선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고의 직업 10개 중 9개가 의료, 보건 분야 전문직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 100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한 것은 치과 의사였습니다. 치과 의사의 평균 연봉은 15만 2,700달러로 2015년에 이어 또다시 1위에 올랐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2024년까지 2만 3,300개로 예상됐는데 이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치아 건강도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고의 직업 2위는 임상간호사로 평균 연봉은 9만 8,190달러였고 2024년까지 4만 4,7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은 평균 연봉 98,180달러를 기록한 의사보조사, 이어 통계학자, 교정치과 의사 등의 순이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특판전이 오늘부터 22일까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 강원도 횡성군에서 생산하고 지역업체에서 직접 가공한 농수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판전은 15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60여 가지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생산한 그 농수산물을 가지고 직접 가공까지 한 횡성 가공 식품전을 우리 이번에 이제 뉴저지 한남전에서 그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15개 업체에서 한 60여 개 품목을 이제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여기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좀 이렇게 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횡성은 예로부터 청정 지역이라서 해발이 높고 기온의 차가 심해서 우리 식품들이 아주 청정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원료로 가공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횡성군은 지난 2015년 미국 시장에 50만 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16년 100만 달러, 올해는 15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한국의 가공식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횡성군 농산물의 우수성이 입증된 결과입니다. 이번 특판전에는 마죽, 선식, 젓갈류, 절임 밑반찬, 찐 찰옥수수, 건나물과 황태 등 강원도를 대표하는 농산물이 총출동했으며 매장 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시식 행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가공식품 수출협회에서 주최하고 강원무역이 후원하는 횡성군 가공식품 특판전은 1월 22일까지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한남체인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한국 치킨 붐을 일으킨 선두주자 본천치킨이 한국에서 뉴욕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현재 52개 미국 내 가맹점을 2020년까지 300개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뉴욕타임즈에 소개되면서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한 본촌치킨이 본사를 뉴욕으로 옮기고 사업을 확대합니다. 본촌은 어제 저녁 맨해튼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본사 이전 계획과 함께 앞으로 전 세계 가맹점주들에 대한 교육도 뉴욕 본사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촌치킨 본사 김홍태 미주와 유럽 사업본부장은 본촌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만 52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최대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 가맹점 수를 1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0개 후반 정도 간다고 보면 내년 되면 충분히 100개가 가능하고 2020년까지는 300개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촌치킨은 현재 9개국에서 총 212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전 세계 모든 가맹점 관리는 물론 교육도 뉴욕에서 하게 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한인 가정집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브레아 경찰국은 어제 오후 4시 45분쯤 브레아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60대 한인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400블락 노스 텐저린 플레이스에 위치한 주택 앞 차도에서
40살 된 제니퍼 리 씨를 향해 여러 발의 총을 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니퍼 리 씨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올해 64살의 배은수 씨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살인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숨진 이 씨는 조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이 가족 모임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고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주요 한인은행들이 일제히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설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 역시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며 송금 지역은 한국을 비롯해 홍콩과 중국, 베트남,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도 해당됩니다. 또 CBB은행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한국과 중국, 홍콩에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픈뱅크도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한국에 한해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 송금 대상은 각 해당 은행의 개인 계좌 고객이며 송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사람들이 유독 친근감을 느끼는 고릴라.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동물원에 고릴라 콜로가 환갑을 맞았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동물원. 관람객들이 모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올해 나이 60살. 환갑을 맞은 고릴라 콜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고 케이크도 맛보며 느긋하게 생일상을 즐깁니다. 야생 암컷 고릴라의 평균 수명이 40살인 점을 감안하면 콜로의 환갑 잔치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Because she's still here and it makes the zoo special. You know, that says a lot for our zoo that she's still around 60 years. 콜로는 지난 1956년 동물원에서 태어난 최초의 고릴라였습니다. 하지만 콜로의 부모는 새끼를 돌보지 않았고 사육사들도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태어나긴 처음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A pediatrician taught us how to take care of her like a premature baby. I rocked her all night long, lots of times, yeah. 동물원에서 태어난 최초의 고릴라라는 이유로 콜로는 탄생 순간부터 큰 관심을 끌었고 동물원의 여왕이자 인기 스타로 살았습니다. 다른 고릴라에 비해 특별 대접을 받는다는 걸 아는 콜로는 요구사항도 많고 카메라도 의식한다고 합니다. Polo absolutely knows she's famous, and I think she knows when it's her birthday because a lot of activities start happening in the public area here at the zoo. 전 세계 동물원 고릴라 중 최고령인 콜로가 더 오래도록 살아주기를 팬들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의 동물원에는 여성 관람객들을 설레게 만드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민 고릴라가 바로 그 주인공. イケメンですね。目がやっぱちょっと睨みかけるというか上目遣いでこっちが見られるとドキッとしますね。 20살의 고릴라 샤바니는 일본어로 미남을 뜻하는 이케맨이라는 별명으로 더 자주 불립니다. 야성적으로 풀을 뜯는 모습이나 생각에 잠긴 근엄한 모습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뒤태가 압권인 샤바니에 여성들은 너무 잘생겼다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를 닮았다며 비교하는 사진이 나돌기도 합니다. 샤바니의 매력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수컷 고릴라들은 보통 새끼에게 싸늘하지만 샤바니는 한없이 다정합니다. あまりその野生のシルバーバックというのはその子供と直接遊ぶことはない、ほぼないヒレなんですよね。ですけどシャバーニはですね、その一緒になって子供と遊んでる。 미남 고릴라 샤바니 덕에 동물원을 찾는 젊은 여성 관람객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샤바니는 본인의 인기가 부담스러운지 그늘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 여성 팬들을 더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국학연구소가 생겼습니다. 대학 측은 오늘 한국학연구소 개소식을 전하며 전문 한국학 연구와 관련 활동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는 김지수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1983년부터 수도권 지역 최초로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한 조지 워싱턴대는 2000년 역사학 기금 교수직을 설립했고 현재는 정치학과 인문학 등 3개 분야의 한국학 기금 교수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된 반주연 씨가 뉴욕대학교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강의를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10일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반주연 씨 변호인에 의하면 반주연 씨는 이달 21일부터 뉴욕대 강의를 해야 한다며 보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뉴욕대 측은 반주연 씨가 기소된 후 반주연 씨 강의는 없던 일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 취업과 여행, J비자 취득이 대폭 까다로워집니다. 연방국무부는 11일 SWT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비자 취득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스폰서 자격 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SWT 프로그램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그동안 학생들이 제대로 된 보수 없이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1월 19일과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베이비시터 교육반을 시작합니다. 아이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찾고 있는 구직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첫 시간에는 이력서와 인터뷰 준비 등을, 두 번째 주에는 어린이의 성장 발육과 행동, 안전 등에 관해 배울 예정입니다. 또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대해 배운 후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날씨에 춥겠으며 오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흐리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